저는 지금 재수정규반 생명과학을 맡고 있는 남지연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 사회에 관련된 1학년, 2학년에 걸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학부모님들을 직접 뵙고 좀 실제로 궁금했던 질문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뵙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반대로 보통 때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합과학의 통합사학의 내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엄마들이 많이 첫 성적표를 받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 잘했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성적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큰 게 단위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텐데요. 중학교 때는 암기 과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국영수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암기 과목에서 평균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단위수는요. 국영수 5단위, 그 다음에 통합 사회 4단위, 통합 과학은 앞에 통합자 뺐어요. 에다가 과학 실험이 1단위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과학은 5단위가 되는 셈이고요. 중학교 때 많이 이제 효자 노릇을 했던 미술, 음악, 체육, 한문, 도덕, 기가 이런 부분들이 싹 빠지고 남는 거는 기술 과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술 과정은 3단위인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위수의 의미는요. 그 나오는 성적에다가 단위수를 환산을 해서 평균이 되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으면 당연히 성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회과학은 벼락치기로 가능했던 과목.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시험 때 바짝 며칠 하면 문제집 풀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던 과목이었다면 지금은 그러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교과서에 아예 따로 나와 있고요. 그 과목을 시험을 보면 내용은 얘랑 좀 비슷한 편이어서 통합 5단위가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과 준하는 같은 단위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심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로는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괜찮았어요. 저 중학교 때는요 성적 괜찮았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애들이 잘 볼 줄 몰랐어요. 저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는데 1, 2등급 애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잘 봐요? 시험이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 가면은 더 느끼는 거. 분명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1등급 애들은 왜 이렇게 컷이 높아요? 1등급은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이번 시험 중에 98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100점이 1등급 인원수보다 훨씬 많아서.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느끼는 게 평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평균 점수는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위 학생들이 굳히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국영수는 이미 학생들이라면 다 중요한 것도 알고 하기 싫어도 중요하다니까 해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왔기 때문에 국영수가 어느 정도 다 받침이 되었다면 실제로 1학년 성적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데가 사탐, 과탐이에요.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하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과학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학은 중학교 3년치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런 거 배우고 왔지? 기억해? 이거를 한 3년치를 1년에 배우고 나서 2, 3학년 가서 잘해봐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너 고등학생 됐지? 그럼 고2 때는 뭐 배우는지 알아? 고3 때는 뭐 배우는지 알아? 이거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2, 3학년 내용이 많이 내려와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비 고1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단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준비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2학년 선행을 하고 옵니다. 왜? 1등급 받으려고. 상위에서 굳히기 하려고.
아이들끼리는 그런 얘기예요. 절대 등급이래. 못 내려온대 걔네들이.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천장에 붙어서 1등급은 거기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걔네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머리가 진짜 좋아된 애들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2, 3학년 선행을 했더니 좀 받쳐주는구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시험 대비만 시작해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면 내신 얻기는 힘들어져요. 1학년 내신은요 20%가 반영이 되고요. 2학년 올라가면 30%, 3학년 올라가면 50%가 반영되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예요. 문제는 이쯤 되면 아이들 성적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확 뒤집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학년 애들은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3학년 전교 2학년에서 3학년 전교 1등 거의 했던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이때 좀 할 걸. 이때는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지금 2학년, 3학년 성적 다 만들고 나니까 요게 아쉬워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지금 불안해서 못 가겠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엄마들이 원하는 정보잖아요. 애들이 어떻대? 일반적인 거 말고 그 학교 가서 그랬더니 어떻대? 시험을 보면 어떻대? 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2, 3학년 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또 많지 않으니까 요 점수 챙겨 가시면은 내신이 더 탄탄해질 거예요. 자, 과학하고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위수가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은 2학년 내용이 많이 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원, 화학원 선행하고 오는 예비 고1 많아요. 특히 과학 중점 학교 요 인근에 있잖아요. 그런 곳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에 쓸 내용들을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고1 것까지밖에 모르는데 쟤는 고2 것도 알아? 그럼 비싼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요. 어떤 건 3.2, 좀 쉬운데 2.9, 완전 어려워 4.4 여기까지 배점이 다 다른데 그런 비싼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해줘야지 하게 되니까 그 한 번 훑어보고 공부를 할래 아니면 시험 기간에 시작을 해볼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야기를 또 드려야죠. 수행평가는 해마다 했던 그 일반적인 이야기와 올해는 조금 다른 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날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수행평가 없이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 이렇게 반영해서 성적 내셔도 됩니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실제로 상당수의 서울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기도나 수원권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돼서 시험 수행평가를 반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40% 반영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내용에는 예전에는 조사 발표 수업이 가장 많았어요. 학생들이 제일 부담 느끼는 건데요. 이유는 조별이에요. 조별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를 가만두지 못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서라도 성적을 받고 싶은 친구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많고 그 갈등이 선생님들 보기에도 원만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조사 발표는 조금 줄고 쪽지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으로 10문제 정도씩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자, 책 접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단원 테스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선호되는 이유가 자료가 명확하잖아요. 제시 근거. 아이의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요거보다는 요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데 결국 이거 그럼 교과과정 내용을 알아야지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불시해 본다면 나 아직 복습을 못했는데 나 이번 주에 바빠서 좀 공부를 못했는데 수행평가 점수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아니 여기다가 기본 태도 점수가 들어가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프린트 준비라든가 뭐 수업하는 태도 대부분 다 무난하게 봤는데 남학생들이 준비물을 좀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서 불시에 뭐 프린트물 내세요 하면 없는 프린트, 빠진 프린트, 뭐 답을 미처 쓰지 못한 빈 칸만 숭덩숭덩 남아 있는 프린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태도 점수에서 조금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리한 경우가 있고요. 수행 평가는 기본은 4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40점, 40%로 반영이 됐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처럼 내년 1학기 때도 이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얘는 없이 테스트 위주로 갈 확률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아마 내신 산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내신 산출 방법 중에서 통과, 통사만큼 다양한 과목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인근의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통합과학을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보냐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 보지 않고 중간고사 때 배운 거 이따만큼을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봐요.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시험을 봐요.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책 반이죠. 1학기, 2학기.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항상 무거운 과목이랑 시험을 같은 날 붙여요. 예를 들면 수학하고 통과, 영어랑 통과. 애들 입장에서 좀 떼주지. 너무 무거운데 뗄 과목이 없어요. 이유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사, 통과, 기가가 끝이에요. 과목에서 만만한 과목이 이제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기본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과목이랑 붙어서 그날 그 시험 보기 전날 조금 어떻게 될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하고요. 먼저 할 때 한 번 훑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이왕이면 심화까지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수행도 내신도 같이 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대요. 애들이 딱 1학기 중간고사 한 번, 1학년 때 입학해서 1학기 중간고사 딱 한 번 보고 나면 이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라고 물어볼 만큼 느낌이 좀 다르대요. 중간, 기말, 중간고사가 만약에 쉬웠으면 기말고사가 어렵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그 호된 맛을 보고 나면 이제 느끼는 거죠. 내신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미 그거 느낄 때면 시험 2번 지나갔어요. 1학년 4번 시험 중에 2번이 지나갔어요. 또는 2학년 전체 시험 중에서 2번, 절반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고 한두 번 실수하고 느끼기에는 너무 값진 기회들이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것만큼 그리고 평소에 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선택 과목을 여름방학 때 정했어요. 보통 1학년 여름방학 전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설문을 돌리세요. 너 내년에 무슨 과목 할 거야? 사회 과목은 19과목이나 있고 과학은 8과목이 있어. 제가 쓸게요. 사탐은요, 여러분. 수능에 반영되는 것까지 해서 9과목이고요. 사회, 과학은 8과목이에요. 사탐 과목은요, 진짜로 9과목이 다 달라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그다음에 사회문화, 정치화법,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르고요. 과학 과목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1, 2다 보니까 8과목 이렇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과는 과탐이지, 문과는 사탐이지 였잖아요. 바뀌었어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좀 낫다더라. 꿀 과목은 뭐라더라. 이게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이 부분이 너무 다른데요. 학교에서 아예 짜주는 거예요. 자, 세트 A, 세트 B, 세트 B 이거 중에 뭐 선택할 거야? 우리 반편성해야 되니까 미리 좀 고르자 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쫙 골라주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 과학 과목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런 4과목 중에서 골라봐. 그렇게 해서 문과라면 사탐 2개에 이과 과목 하나. 그다음에 반대로 이과라면 과탐 과목 2개, 사탐 과목 하나. 이런 식으로 짜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라에선 이렇게 시켰어요. 걔가 문과를 가던 이과를 가던 사과탐 과목은 최소한 몇 개씩은 이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과 갈 거야? 그럼 2, 3학년 통틀어서 사회 2개 이상은 해줘야 돼. 그럼 대부분 2개를 학교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2학년 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부할 걸 미리 1학년 여름방학에 결정을 했고요. 이미 고른 거에 대해서 변경 없다고 누차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2학년은 그대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탐구 방법에 있어서 내신은 어떻게 할 건데? 얘는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유는요. 고3이 됐어. 자, 이제 내가 선택 과목 뭐 할지 결정해볼까? 하나, 둘. 그때 고르면 늦어요. 이유는 이미 이때 하나 하고 오셔야 돼요. 2학년 때 내신을 골랐어. 내신 중에서 나한테 맞고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남들이랑 상관없어요. 공대 가려면 물리가 필요하다던데 근데 물리 못해서 이과지만 자연대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대를 가서 물리가 필요한 점수는 없고요. 자기가 화학, 지학을 선택해도 공대를 갈 수 있고 생명과학, 지학을 선택해도 공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그런 어디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대 이거는 없고요.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제일 잘 맞는 과목 하나를 골라서 2학년 때 걔는 수능 난이도까지로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현재 고2 때 탐구 하나를 골라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고3 올라가면서 결정을 짓는 거죠. 고3 때 나머지 과목을 배우면서 그래 지금 배우는 거 말고 2학년 때 거 하길 잘했어 라던가 아니면 2학년 때 우리 학교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게 시간표 안에 있었어. 지금이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왔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총 2과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벌써 고3이 되면은 6월 모의평가에 2과목을 다 봐야 하니까 5월 말까지는 2과목을 한 바퀴씩은 다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영수는 안 하나요? 중간고사 대비 안 하나요? 수행평가 안 하나요? 너무 바빠요. 고3 때 이거 다 하기 너무 바쁘니까 2학년 때 한 과목은 확실하게 해두고 올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선택해요? 예전에는 아이들 표현으로 꿀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성비 좋다는 과목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생명과학하고 지학을 이과에서 많이 했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인원수 많은 과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아이들이 잘 하지 않는 과목 이런 과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은 굉장히 어렵게 내고 특히 킬러 문항을 많이 내서 1, 2, 3등급을 나누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수능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하고 쉽다 그래서 했는데 성적 얻기는 너무 어렵네. 이런 성향이 지금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꿀 과목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과를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탐을 하셔도 되고 과탐을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이제 통합이잖아요. 문이과가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결정했어요. 알아. 그렇게 한 거 알아. 너네가 고등학교 때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배우고 구분 없이 문이과를 살았던 건 알지만 우리 대학을 오고 싶어? 우리 대학 이과를 오고 싶어? 그럼 있잖아. 과탐 2개 해. 라고 결정한 대학교들이 상위에 되게 많아요. 그 뜻은 이과인데 이과야? 그럼 가능한 과탐 안에서 고르는 게 유리하겠죠. 왜? 상위 대학에서 그렇게 했는데 벌써 처음에 11개 대학이 그러니까 우리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학교 오고 싶어? 그럼 너는 과탐 2개. 곧 따라서 5개 학교가 추가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됐으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선생님 그럼 이과는 그래요? 문과 어떡하죠? 문과는 아직 지정된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은 문과는 그대로 사탐 안에서 아니면 난 문과지만 다 여기서 좋아하는 과목 있어? 마음대로 고르셔도 돼요. 대신 이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과에 가서 이과 대학을 갈 거라면 가능한 과탐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좀 입시에도 유리하겠죠. 공부를 했었는데 2학년 때 했던 공부랑 입시를 위한 공부랑 따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번에 2개를 대비할 수 있게 이과라면은 그 정도는 그거를 고려를 하셔서 선택 과목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2학년은 골랐으니까 고르고 나서는 열심히 합시다가 답이에요. 요번에 중간 2학기 중간고사 봤던 학교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시험이 어려웠대요. 애들 시험 보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흥분해서 전화들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1등급은 몇이야? 평균이요. 그 시험 그 과목에 평균이 40점대였어요. 진짜 어려웠죠? 근데 90점대가 아이고 9점 아니에요. 90점대가 2명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벽 등급. 안 내려와요. 어려워도 안 내려와요. 그 다음은 80점대 없대요. 70점대래요. 너네가 1등급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평균이 이런데 안 내려온다니까요. 상위 등급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상위 등급을 받아야 되겠어. 성적이 괜찮으려면 상위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시험 때만 해서는 안 되고 미리 해야 돼. 이게 1학년 때부터 수능까지 결국 같이 계속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이런데 이럴 줄은 애들도 상상을 못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보고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서 충격 한 번. 성적표 받고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고 나는 훨씬 미친 거에 충격도 한 번을 받았거든요. 자,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가 어느 정도 됐으면 겨울방학 때 다지게 해서 고3 때는 그걸 수능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예비 1학년들이 남아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1학년들 나중에 선택 과목 고를 때요. 여름방학쯤 고르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나 이과 갈 거야? 그럼 당연히 과탐 안에서 고르시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걸 고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그 학교 학생이요. 왜? 학교 인원 가지고 내신 뽑잖아요. 학교 인원을 가지고 내신이 선출되는데요.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물리원 선택한 사람 조사했더니 41명. 내신 어떻게 해요? 4%가 1등급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머리를 쓰고 막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체능반 애들을 물리를 다 그렇게 밀어 넣으셨대요. 그래서 예체능반까지 인원했더니 간신히 100명이 간신히 채워져서 등급이 나왔어요. 등급 받기 힘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그러니까 내 성향은 그 과목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 과목이야. 이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내 꿈과 내 성향과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과 다 그 과목이니까 난 그걸 해야지라고 갔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와. 슬프잖아요. 내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학교 인원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요. 이과 애들도 많이 하지만 문과 애들도 야 탐구 중에 과탐 중에 뭐 하지? 물리 너무 어렵대. 화학은 잘하는 애가 많대. 생지 중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집단수가 커지니까 내신 받기가 조금 안정권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문과에서 제일 많은 사탐은요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한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가져갈 과목도 중요하지만 내신 잘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도 안 되는 그 틀 안에서 싸워가지고 내신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1학년은 내신 20%, 2학년은 30% 이 얘기를 했는데요. 2학년 가면서 문이과 나눠졌죠. 선택 과목별로 인원수가 너무 작아졌죠. 이러니까 내신이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1학년 때는 전교생을 상대로 내신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면은 1학년 때 내신 얻기가 조금 수월했고 2, 3학년으로 갈수록은 수능 대비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더 버거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예습뿐만 아니라 심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실 때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시험, 중간고사, 코앞에 있는 기말고사 이런 코앞에 있는 시험을 해치우는 스타일이 좀 많은데 2, 3학년쯤 되셨어요. 특히 2학년부터는 이제 장기 계획을 가는 거예요. 이번 학기 안에는 나는 수능에 관련된 거 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요번 학기 안에는 뭐를 할 거야. 이렇게 큰 그림을 멀리 보고 그리셔야지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수능과 내신을 한 번에가 되지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내신만 하다 보면은 연결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공부할 거면 어차피 고생할 거면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1학년은요. 기본적으로 단위수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 과목 고를 때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2학년은 이미 다 골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신 받기 위해서 2학 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내신하고 수능을 따로 하지 말고 내신 있는 과목 중에서 최소한 하나, 수능 가져갈 과목 하나는 같이 해서 3학년 때 부담을 더는 거. 그게 1, 2학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탐구 과목 설명드렸습니다.